작년 강원도 철원에서 시작한 나의 강원도 DMZ 접경지역의 바이크 투어는 화천과 양구를 지나 인제 그리고 고성까지 다양한 곳을 방문했었다. 강원도 관광지 하면 바닷가와 산이 대표적인 관광지로 인식되는데 전세계 유일무이한 휴전 중인 분단국가의 DMZ 접경지역을 관광하는 것은 어쩌면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겠다 싶었다. 느끼적인 느낌으로 아무래도 DMZ 접경지역이 더 깨끗하고 덜 알려져 숨겨져 있는 관광지 느낌이 들어서다. 하지만 2020년은 모든 관광지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돼지열병 바이러스로 온전히 운영되지 않았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지만 생각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심각했던 모양이다. 사람이야 손소독에 열체크도 하고 할 건 다 하는데 돼지 이 녀석들은 그런 거 안 하고 철없이 뛰어다니기만 하니 나아지지가 않나 보다. 그럼 철원부터 시작하겠다. 태봉국의 수도 철원에는 고석정 국가지질공원이 있다. 국가지질공원이라는 타이틀이 괜히 달리는 게 아니라 정말 풍경이 좋은 곳이었다. 또 여기에는 저렴한 금액에 통통한 통통배를 탈 수 있는데 통통한 선생님이 고석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도 너무 재미있다. 또 고석정 근처에 승일교라고 하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건설한 섹시한 다리도 있는데 이 다리 명칭에 대해 다양한 설이 존재하고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이승만의 승자와 김일성의 일자를 따 승일교라는 설이다. 승일교는 북한이 반 정도 짓고 우리가 반 지었는데 대한민국과 북한의 공법이 달라 다리 모양이 반반씩 다른 게 관전 포인트다. 갑자기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치킨이 먹고 싶긴 하다. 아무튼 학계에선 대한민국 쪽 다리가 좀 더 섹시한 걸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나이아가라라고 불리우는 직탕 폭포도 철원에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생각하며 그 정도 스케일을 생각하면 경기도 오산이다. 뭐 나라 크기에 비례해 두뇌 연산적으로 하면 정말 나이아가라급이라고 볼 수 있기도 한데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작은 폭포는 작은 폭포다. 일부러 이거 보러 찾아오면 실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철원에 왔다면 한 번쯤 와볼 만한 곳이다. 시원한 물소리를 들으면 무슨 좋은 효과로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긴 분명하다. 또 철원은 직탕 폭포뿐만 아니라 산부형 폭포, 매월대 폭포 등도 있다. 특히 철원에는 백마고 지역과 고석정에서 안보관광 DMZ 관광 투어를 할 수 있다. 지금은 코로나와 돼지열병으로 잠시 쉬고 있긴 한데 아이들 교육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다. 안보관광 투어를 못하면 고지전의 배경인 백마고지 기념관도 아이들 교육으로 좋을 것 같다. 철원을 지나 화천으로 이동한다. 화천은 개인적으로 군생활을 한 곳이라 친근했다. 화천은 세계적인 축제인 산천어 축제의 고장인데 요즘은 알다시피 하지 못하고 있다. 뭐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비슷할 거라 생각이 된다. 방문하고 싶었던 여러 관광지를 방문할 수 없어 아쉬웠지만 화천을 바이크 라이딩하며 아쉬운 마음은 모두 사라졌다. 길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화천의 길 자체가 관광지 같았다. 꾸불꾸불한 길, 언덕길, 오르막길, 김동길 등 다양한 길을 즐기며 도착한 여기는 바로 평화의 댐이다. 평화의 댐이 어떤 댐인지 잘 알고 있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차치하고 커다란 댐의 웅장함에 대단함을 느끼게 됐다. 평화의 댐이 남북 평화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평화를 상기시키는 멋진 공원으로는 아주 좋았다. 그리고 평화의 댐에 그려진 트리가트는 세계 최대 크기라고 한다. 오랑캐를 격파한 호수라는 뜻의 855도 화천에 있다. 우리 군이 유엔군을 지원을 받아 중국군을 물리친 이곳은 지금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곳이 되었다. 국군이 피로 지킨 이곳을 보며 가슴이 웅장해졌다. 또 화천 시내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붕어섬이라는 공원도 있다. 화천 군민에게 인기 많은 공원으로 지금은 잠시 멈춰있지만 각종 축제도 열리고 간단한 수상 액티비티와 짚라인 등도 있다. 나무가 많은 이곳은 정말 힐링이 되는 좋은 공원이었다. 화천역 양구로 이동한다. 한반도의 배꼽이라 불리는 양구는 사실 잘 몰랐다. 그런데 검색해보니 양구에는 멋진 한반도 섬공원이 있었다. 무료로 빌려주는 자전거를 타고 섬을 돌아보는 것부터 너무 즐거웠다. 높고 긴 짚라인도 있었는데 이런 것도 그냥 못 지나가는 우리는 당연히 돈을 갖다 바쳤다. 아주 짜릿하고 즐거웠다. 양구는 조선 백자의 시원지라 백자 박물관도 있었다. 처음엔 뻔한 박물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물레를 돌리며 직접 백자 만들기 체험도 하고 옛날 백자 요즘 백자 등을 구경해보니 어느새 도예가가 된 듯 집중하고 즐기고 있었다. 생각보다 너무 즐거운 곳이었다. 지금도 그때 만든 라면 그릇을 잘 사용하고 있다. 또 양구 수목원도 산책로로 너무 좋았고 박물관도 있어서 볼거리가 많았다. 양구 옆 인제로 이동한다. 인제는 한탄강 래프팅, 번지점프 그리고 인제 스피디움으로 액티비티가 특히 유명한 곳이다. 우리는 좀 덜 알려진 리버버깅을 즐기기로 했다. 리버버깅은 쉽게 말해 1인용 래프팅이라고 보면 되는데 간단한 교육 후 즐길 수 있었고 여러 명이서 한 배에 타는 래프팅보다 혼자 타는 리버버깅이 자유도가 높아 더욱 재미있었다. 특히 인제의 맑은 계곡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재미가 없을 수가 없다. 2021년도 시즌 시작하면 또 갈 거다. 인제 우리는 인제를 지나 고성으로 이동한다. 강원도 동쪽 최북단인 고성은 경상남도 고성과 헷갈리면 안 된다. 강원도 고성은 매해 6월 정도에 라벤더 축제를 한다.
소박한 축제인데 만족도는 아주 높았다. 예쁜 풍경의 라벤더 밭에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사진도 찍고 다 좋았다. 같이 온 남자만 빼면 완벽했다. 연인끼리 오기에 아주 추천할 만한 고성의 축제였다. 그리고 고성의 대표 관광지는 이승만 대통령 별장과 김일성 별장이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별장과 민족의 원수 김일성 별장이 같은 고성에 있는 게 신기했다. 그만큼 고성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반증인 것 같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도 함께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에 대한 육선 연설을 들을 수 있었다. 가슴이 웅장해졌다. 약 8개월간 틈틈이 다닌 나의 강원도 DMZ 접경 지역의 관광은 지금도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아주 많다. 코로나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방문하지 못한 관광지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깨끗한 자연과 잘 갖춰진 관광지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곳들이 많았다. 특히 접경 지역을 방문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국군 영웅들의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 2021년은 사정이 나아져 방문하지 못했던 곳을 관광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때? 같이 가겠는가? 20대에서 40대 여성분만 댓글